최근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구단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파리 선수단은 몇 개의 파벌로 나뉘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강인의 영입은 실력과 인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파리의 완입니다. 엘리케 감독이 팀에 부임한 후 많은 전술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고 라리가에서 같은 스페인 축구를 경험한 이력이 있는 이강인이 팀의 그 어떤 선수보다 빠르게 적응해 나가며 이미 중원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이강인의 뛰어난 전술적 이해도도 한몫했겠지만 이 선수가 보여주는 겸손한 자세에 파리의 신입생들도 같이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바페와 네이마르 같이 불성실하고 자만한 선수들만 봐온 파리 현지 팬들은 이강인이 보여주는 프로다운 모습에 크게 감화된 듯이 보였는데요. 이강인은 현재 파리의 최고 인기 선수야. 특히 스페인 선수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 나는 사실 그동안 파리의 라커룸 분위기가 부끄러웠어. 파벌 싸움으로 인해 항상 언론에서는 이를 조명하고는 했었지. 특히 네이마르와 이 클럽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하지만 최근 파리의 선수단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엘리케 감독의 엄격한 규율과 지도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즐거워. 훈련장에서 이강인과 그 주위의 동료들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강인은 확실히 벌써 구단 내부에서부터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어. 이 선수는 앞으로 파리 중원의 핵심으로 성장할 거야. 수많은 외국인 용병들로 이루어진 파리는 항상 선수들 간의 다툼과 파벌 싸움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고 특히 라커룸에서는 선수들끼리 프랑스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더 대화를 많이 할 정도로 단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는데요. 게다가 네이마르와 은바페 같은 핵심 에이스들은 항상 팀을 떠날 기회만 노리고 있고 결국 허술한 조직력으로 제대로 된 팀워크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파리는 항상 챔피언스 리그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결국 파리의 회장 나세르 알켈라이피는 선수들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갈티의 감독을 경질하고 뛰어난 전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카리스마로 라커룸을 휘어잡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파리의 회장은 구단 내부 사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이적 시장에 직접 관여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왔지만 이번 시즌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는 모든 정권을 위임시켜주며 단호한 태도로 구단을 개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것은 바로 네이마르와 은바페의 계약 문제였는데요. 그동안 구단은 이 두 선수에게 끌려다니며 다른 선수의 몇 배나 되는 연봉을 퍼주고 선수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재계약에 매달려왔지만 이제 이들을 향한 엘리케 감독의 태도는 더욱 더 명확해졌습니다. 계속 팀에서 충성하겠다면 주전 자리는 보장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엘리케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에서 이 두 선수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벌써부터 파리와 은바페 간의 재계약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은바페가 자신의 1년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 안 하겠다고 밝히자 파리는 단호하게 이번 여름 은바페를 방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비록 은바페가 더 많은 주급을 받기 위해 팀에서 나가지 않고 1년 더 버티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결국 빠르든 늦든 은바페와 파리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파리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고 이 선수들을 잃게 된다면 당장의 성적 부진이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엘리케 감독은 항상 멀리 내다보는 감독이며 이번 시즌 영입된 어린 재능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케 전술의 중추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강인 선수인데요. 현대 축구에서 탈압박과 드리블에 능한 선수는 높은 전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특히 한쪽 공간이 막혀있는 측면이 아닌 사방에서 둘러싸이는 중앙 지역에서 공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이적 시장에서 가장 먼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요. 이강인은 이미 라리가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압박을 경험했으며 스페인의 정상급 미드필더들 사이에서도 이강인의 발재간은 전혀 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7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드리블 성공률을 기록했고 70%가 넘는 이 놀라운 대기록은 네이마르나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들도 해내지 못한 것인데요. 엘리케 감독은 파리에 가장 먼저 이강인의 영입을 요청했으며 열렬한 구애 끝에 결국 이강인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강인의 훈련 영상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자신들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 모델을 네이마르와 은바페에서 이강인에게 돌리는 등 점차 파리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이강인을 내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듯이 보였는데요. 불과 2년 전 발렌시아에서 방출되고 2부 리그 출신 팀인 마요르카로 이적할 때만 하여도 이강인은 고작 이 짧은 시간 내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올라설 것이라고는 유럽 팬들은 물론이고 한국 팬들조차 감히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특히 같은 팀 소속이자 경쟁자로 여겨졌던 쿠보 타케우사의 행보가 더욱 비교되고 있는데요. 쿠보는 일본이 자랑하는 재능이자 역대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았었고
바르셀로나를 거쳐 레알 마드리드로 갈 정도로 일본이 이 선수에게 걸고 있는 기대감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쿠보는 아직도 레알 소시에다드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강등권 팀에 간다며 조롱하던 이강인이 파리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에 마침내 일본 축구 팬들은 이강인과 쿠보와의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솔직히 최근 이강인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질투의 댓글들은 꼴사납다. 그만 좀 해. 이강인이 아시아 마케팅용 영입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프랑스 언론과 유럽의 기자들은 모두 이강인이 주전 미드필더라고 하는데 그럼 그들이 틀렸단 거야? 객관적인 시선을 좀 가져. 그리고 더 이상 쿠보와의 비교는 그만뒀으면 좋겠어. 언론이든 팬들이든 이 두 선수는 절친한 사이야. 서로 간에는 그 어떠한 경쟁의식도 없어. 매번 서로를 깎아내리려 시도하는 것은 몰상식한 팬들 뿐이야. 게다가 이강인은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른 선수야. 예전에 마요르카 경기를 보러 갔을 때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사인을 해주고 갔어. 그의 성실한 자세는 더욱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해.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 지금은 이강인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어. 특히 파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겠지.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 못하고 폄하하려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나는 이강인이 파리에서 성공하길 바래. 쿠보는 물론이고 일본 선수들에게 큰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 사실 쿠보는 이강인의 파리 오피셜 소식이 떴을 때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을 만큼 언론이 만들어내는 경쟁 구도와는 다르게 서로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있는 선의의 경쟁자인데요. 비록 지금은 이강인이 한참 앞서 나가게 되었지만 아직 쿠보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B클럽 진출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에서 이 두 선수의 선의의 경쟁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